오늘은 2025년 2월 23일이고요.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인스타는 어떻게 성공했는가입니다. 사실 인스타가 유명해지고 자리 잡은 SNS가 된 거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서 광고도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인스타 과몰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생기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인스타가 왜 뜨게 됐는지, 어떻게 다른 우리나라로 치면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이런 게 있는 상태, 카카오톡도 SNS니까 카카오톡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시장을 비집고 굳건한 자리를 잡게 됐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검색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요. 세 가지 혁신 포인트를 저는 짚었는데,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개발자가 엄청 오래전에 인스타가 처음 뜰 때 인터뷰한 영상에서 본 팩트에 가까운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알려져 있는 혁신이긴 하지만 인스타를 더 다음 단계로 띄우게 된 두 가지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자가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는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 기억에도 인스타그램이 처음에는 사진을 열심히 모아서 자기 피드를 꾸미고 주변과 소통을 하는 그런 어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어떤 어플이었냐면, 옛날 어플 로고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갈색 느낌의 카메라에 진짜 카메라 구멍, 그 렌즈 구멍 모양이 있고 위만 무지개색으로 조금 칠해진 그런 기억이 저는 있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뜻이 뭐냐면 카메라 필터 어플이었거든요. 요새도 양산형 필터 어플도 많고, 또 흔히들 이용하는 소다, 스노우 이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그런 어플들이랑 비슷한 느낌의 어플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양산형도 많고 뭔가 대기업에서 만든 어플도 많은 와중에 필터 어플로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이런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어플을 띄웠나 하는 내용의 인터뷰였어요. 대부분의 다른 필터 어플들은 제일 초점을 둔 게 아무나 찍어도 괜찮게 나오는 필터를 개발하는데 주력을 했대요. 이거 입혀보고 설정값 막 바꿔봤겠죠. 우리가 수동으로 할 때 하는 조도니, 그림자니, 명도니, 있죠 또 하이라이트, 명암, 대비 많잖아요. 그런 거 조절하고 색감 조절하고 흑백도 했다가 여러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필터 카메라들은 이제 필터 수를 늘리고 모두에게 잘 적용될 수 있는 필터, 좀 더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사진의 감성을 담아줄 필터에 집착을 하는 와중에 인스타그램 개발자가 선택한 건 뭐였냐면, 필터 수를 무지막지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필터 적용에 걸리는 시간, 우리가 5가지 필터를 갖고 있지만 사진 하나 찍고 5개를 트라이 해볼 때 걸리는 시간을 최소로 하는데 엄청 노력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카메라 필터 어플들은 대부분 사진을 찍고 필터 하나 누르면 또 2, 3초 기다려서 적용된 거 보고 또 다른 거 누르면 2, 3초 걸리고, 이래서 몇 개 트라이 해보다가 약간 무의식 중에 지치는 거죠. 너무 로딩이 느려서 심한 건 막 10초, 15초 걸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릴 때는. 근데 인스타그램 개발자는 그 필터가 누르는 족족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필터 로딩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을 했대요. 좋은 필터를 보유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진을 하나 찍고서 이 인스타그램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편한 거죠. 막 눌러보다가 있는 필터 중에 가장 괜찮은 걸로 그냥 선택해서 올리고 혹은 사진 저장하고 이럴 수 있어서 이게 자기들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포인트였다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란 게, 대부분 당연히 혁신이란 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포인트를 잡는 거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대단한 발견은 아니잖아요. 로딩 시간을 줄이고 사용자를 편하게 만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주류들이 필터 수를 늘리고 더 낮게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생각을 했다는 점이 확실히 다르구나, 다른 개발자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후 혁신은 유명한 혁신들이긴 한데, 얘기를 해보면 두 번째는 DM이죠. 다이렉트 메시지. 이게 왜 혁신이냐면, 다른 많은 SNS는 연락처를 모르면 이렇게 직접적인 연락 기능이 있어도, 페이스북으로 치면 페이스북 메시지, 아니면 싸이월드는 방명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기능인데, 있더라도 이제 연락이 닿았는지, 진짜 연결이 되는지, 혹은 진짜 직접 자기가 운영하는 계정인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연예인을 예로 들면 연예인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되게 본인이 잘 꾸민 듯한 소통을 위한 창구처럼 느껴진 경우가 그때는 많이 없었거든요. 모든 거 다 제 기억에 의존하는 거긴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대부분이 아이돌들로 치면 공연 직전에 셀카를 찍어 올린다던가, 아니면 공연 후기 자기 마음 올리고 팬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서 물론 댓글로도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연락처가 없는 상태에서도 다이렉트 메시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계속 팬들이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좋은 사건은 아니지만 주로 남자 아이돌이나 남자 연예인들이 이제 팬이나 좀 인스타 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에게 DM으로 찝쩍거렸다가 낭패를 본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직접적인 연락의 그 창구를 만들어 버렸다. 연락처가 없는 상태임에도. 정말로 제가 누가 있을까요? 진짜 유명한 연예인.
박재범 정도 유명한 사람한테도 계정 찾아서 지금 메시지는 보내볼 수 있는 거죠. 답장이 올지 안 올지는 차후의 문제고, 사실 내용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답장이 올 수도 있겠죠. 실제로 답장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경우도 많고, 팬, 덕질을 오래 하다가 막 답장 받고 신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큰 혁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토리인데, 24시간 후에 사라지는 스토리, 내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것도 터졌죠. 아주 예쁘게 내가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혹은 특별히 잘 나온 사진을 기념해서 내 피드를 꾸미고 게시물을 쌓아가는 거와 별개로 내가 그냥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일들, 누군가에게는 그냥 적당한 자랑의 수단일 수도 있지만 뭔가 소통의 개념이 한 겹 추가된 느낌? 일상을 공유하고 일상에 대해 뭐 친구들도 거기 식당 어디야? 뭐 어디 여행 간 거야? 아니면 일하면서 그런 거 힘들겠다, 이런 자연스러운 소통 유도. 이제 카톡은 이제 제일 단점이 뭐냐면 직접적인 연락이 서로 하게 되면 주제, 대화의 의도, 용도 이런 게 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 뚝뚝 끊기거나 글자만으로 전달되니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인스타 스토리는 딱 명확한 하나의 공통 주제, 내가 내 일상을 올렸고 혹은 뭔가 사진을 포함한 글귀를 올렸고 그거에 대한 내 주변인들의 리액션을 통해 소통을 하는 거니까 소통도 좀 더 자연스럽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 불순한 의도처럼 보이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꼽고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괜히 뜬 게 아니구나, SNS상에서 그래도 꽤 큰 혁신을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알려져 있는 거기도 하고 누군가 세 가지 다 합쳐서 정리했을 수도 있는데, 어플 개발이나 어떤 어플이 성공했나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걸 생각해 보다가 신기하기도 하고, 역시 그냥 되는 건 없구나 하는 생각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그걸 잘 도입해서 기능을 입히는 것도 중요하고, 잘 소문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단계에 필요한 건 운이긴 하겠죠. 운으로 잘 됐다는 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이런 포인트들을 알다 보면 운이 얻어 걸릴 확률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인스타그램이 잘 된 이유, 혹은 뭐 요새 욕먹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